아, 다행스러운 건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국내 증시가 이제 5일간의 휴장을 마무리하고 개장을 한 상태에서 아주 보기 좋게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가 오늘 장 초반에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이 빨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빨리 반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시장 기조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미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한 이틀 더 올랐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가 연이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잘하면 개장 후에 급등이 나오지도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었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재료에 국내 증시가 좀 더 예민해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장 초반에 좀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그러나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은 그렇게 초대형의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빨리 나오고 또 백신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 초장에 주가가 밀릴 때는 유망 종목, 좋은 주식에 대해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제가 어제도 강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결국에 오늘 코스닥이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양봉 나왔어요. 양봉 나왔고 코스피도 오늘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말 국내 증시 반등과 미국 증시의 반등을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 장세는 단기적인 하락 장세가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교수의 한큐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교수의 한큐에서 그 한큐가 뭐냐면 하락장 마무리. 하락장 마무리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하락장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했고 내일의 한 수는 뭐냐면 대세 하락은 없다. 요게 이제 내일 한 수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시장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많이 들고 갈 필요 없다. 오히려 유망 종목에 대해서 일부 매집을 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렇게 반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조금 줄이셔도 돼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줄이셔도 되고 그 공포감을 줄인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게 관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지수는 올랐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코스닥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죠? 코스닥 종목 별로 안 올랐고 5G도 뭐 강밥 정도밖에 안 올랐고 반도체도 뭐 강밥 약밥 정도밖에 안 됐고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어디가 강했습니까? 거래소 대형주가 올랐죠. 철강주가 올라가고 일부 화학주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건설주, 은행주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올랐어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강세장 분위기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죠? 지수가 올랐어도 오늘 강세장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코스피 대형주들만 올랐고 코스닥은 별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락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은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장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살아납니다. 그냥 뭐 추석 연휴 전에 장세가 뭐 요만큼 빠져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셨습니다만, 그죠? 증권시장에서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결국 시장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곧바로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내 계좌가 빨리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빨리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수 뭐 요만큼 올랐어요. 이제 요만큼 올랐습니다. 요만큼 올랐는데 뭐 여러분들 계좌가, 여러분들 수익이 팡팡 터지겠습니까? 아니죠. 시장이 요만큼 오른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전 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경신하고 그러면서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지기에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해야 터지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손실을 어떻게 빨리 만회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를 지금 이 구간에서 열일 제껴놓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략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메모하시고요. 이미 제가 어제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 나는 뭐 별다르게 뭐 수익도 많이 안 났다. 왜 안 나요? 조금씩이라도 났을 겁니다. 계좌 수익률 뭐 0.5%라도 1%라도 났을 거예요. 그 정도도 수익 안 났으면 그 계좌는 뭐라 그러십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좌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그래요. 남들이 못 먹을 때, 남들도 못 먹을 때 여러분들도 안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남들이 깨질 때 여러분들은 덜 깨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시장이 좋다. 남들도 수익을 낸다. 남들만큼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많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모든 조정을 끝내고 장세가 서서히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같이 올라가는 장세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금 있는 분들은 과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나는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건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식으로 100% 갖고 계신 분들은 내 계좌가 아무리 장이 올라가도 형편없다, 내 계좌가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계좌를 갈아엎어 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단행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계좌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수정하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저 마시고 오늘도
방송 길게 안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월요일날 무방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한교수의 한 큐에서 또 그걸 잊고 한교수의 한 큐에서 또 오늘 무방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방송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무방을 제가 쉬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는 열고 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인데 자,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무방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억지로 무방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메모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 계신 분들,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다시 한번 자리 계신 분들 1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포인트만 딱딱 찍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메모 잘 하시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제 무방 오셨었죠? 어제 분명히 무방 오셨었고 제가 무방을 통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급락을 했죠. 연이틀 오르고 나서 금요일날 급락이 나서 그냥 제자리 정도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그래요?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을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빨리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최악을 생각했는데 주식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 최악. 그죠?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 그죠? 트럼프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 이게 최악이죠, 여러분들. 과연 대선이 연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신문 기사를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선 연기 여부는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결정하죠.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데 민주당에서 연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라도 대선은 연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따라서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대선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러면서 혼란은 국정 공백이라든가 정치 공백이라든가 그런 공백은 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대선이 연기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하거나 중증 상태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 짧은 충격은 받을 수는 있어요. 놀랄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만약에 죽었다. 충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백,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한 충격으로 잠깐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선 연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부통령이 그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대적인 폭락장세가 나오라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트럼프가 뭐 5일날 퇴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사히 퇴원했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반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은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과 함께 오늘 같은 반등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가장 큰 호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그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백신 개발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백신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면역 반응과 부작용이 경미한 게 확인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제가 분명입니다. 백신은 정말 빠르면 10월 달 안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1월에서 12월에는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이때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은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물론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전 세계 인류한테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가는 것이거든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처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경기 부양 대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단기 상승 후에 반등이 나타났고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거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대로 빨리 퇴원하느냐, 내지는 상태가 더 나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장세를 위해서 단기 관점에서는 약간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 대책과 코로나 백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속 얘기했죠. 미국 증시는 보세요. 다우 지수가 대체적으로 26,500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한 거예요. 그죠? 하락에 대한 공포는 이제 안 가지셔도 됩니다. 문제는 곧바로 가느냐? 아니죠. 저항선 돌파에 따라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에 나선다. 약간의 기간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증시를 보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습니다.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대반등 나올 수 있다. 바로 요겁니다. 미국 증시는 분명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 갈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9월달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한국의 9월달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다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한국의 수출이 9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응?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해가지고 수출도 지금 7개월 만에 반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분기 GDP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를 점한 상태에서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경제 제가 본격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회복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여기입니다. 9.1% 하락. 일본 바로 이고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교수 양표하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국내 증시는 갑니다. 적어도 중소형 종목 장세는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치라는 게 뭐예요? 실적이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2위를 기록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9% 증가할 것이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V자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고, 요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요것 때문에 국내 코스피 지수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컸던 거예요. 뭡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에 나선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다. 왜? 미국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GDP 성장률은 글로벌 2위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여기다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뭐야, 여러분들? 시중의 부동자금들이죠. 사상 최대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들은 계속해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큰 상태.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시장은 단기적으로 미국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전망이지만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공백은 없을 것이다. 미국 증시는 대세 하락 우려보다는 보합선 혼조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중기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크다. 요게 핵심입니다. 플러스 알파, 한국은 뭡니까?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좀 더 강력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왜 추석 연휴 이 시장 전망이 좋은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3번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해되시면 3번. 이해 안 되시면 왜 안 되는지 또 질문하세요. 네,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왜 추석 연휴 이 시장이 이렇게 강했고, 왜 추석 연휴 이 증시 전망이 나쁘지 않다, 좋을 것이다, 오히려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라 라는 이유를 제가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했고 약간의 출렁거림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미 중간 바닥 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한국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말씀드렸죠. 경제 전망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개별적인 반등이 나와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현금 있는 분들이야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실적주를 주로 매집을 하시면 되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라 했습니까? 계좌를 갈아엎어라.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계좌 수익이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지수가 저만큼 올랐는데도 계좌 수익이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좌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돼요. 왜? 개별주, 부실주, 잡주들만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장이 아무리 살아나도 계좌 자체가 급격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여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락장은 이미 어느 정도 멈췄고 코스피가 쌍바닥을 찍고 11선까지 뚫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1선 뚫었죠? 국내 증시도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월봉상 코스닥 지수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5주 이평선 중시로 5개월 이평선 중시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죠. 지난달에 음봉, 십자음봉 나왔고 다시 양봉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거래량이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반등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월등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지수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지수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또 지수가 하락하는 게 아니야? 라는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이미 중간 바닥을 쳤습니다. 쳤죠? 그리고 대세 하락 없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시장은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으로서 대세 하락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바로 갈지 갔다가 약간 쉬면서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 자체가 중간 바닥을 치고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제가 보기엔 올해 2020년 증권시장에서 지금 10월 초 증시가 올해 증권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유망 종목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2020년 10월 초 증시가 2020년 증시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유망 종목과 주도주를 가장 낮은 가격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도 추석 연휴 여운이 남아있죠? 아직도 지금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좀 오히려 추석 연휴가 많이 피곤하시죠? 쉬시긴 쉬셨는데도 오히려 월요병이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멍하시죠? 멍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멍하지 않아요. 왜? 주식하는데 멍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칼같이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추석 연휴 전에 시장 자체가 하락 장세가 멈췄다. 대사는 없다. 제가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식을 굳이 던질 필요 없고 현금을 만들 필요 없다. 오히려 주식을 잡아놓고 가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떻습니까? 연휴 딱 지나고 나서 오늘 국내 주식 급등 나온 거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 대표가 예상하고는 그 시장 전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반등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정도면 시장은 분명히 중간 바닥을 치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0월 달에 시작됐고 이제 4분기가 막 시작된 겁니다. 4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내년 2021년 증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2020년 10월 초 증시가 그래서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까지 마무리하고 반등에 나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초 증시가 유망 종목 주도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과감하게 내일 이후부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문제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오늘같이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계좌가 수익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계좌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갑니까? 아니죠. 뭐만 갑니까? 주도주만 갑니다. 아무리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지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못 내요. 아무리 조정 끝나고 지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가들, 모든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누가 벌어요? 1%에서 3%의 선택된 투자자만 돈을 법니다. 이게 뭡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종목만 더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다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나머지 97%에서 98%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7에서 98%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회복되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갈아엎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신규님들 포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20개, 30개, 50개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30개, 40개, 50개씩 가지고 가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불안하니까 조금씩 사는 거예요. 조금씩. 일명 분산투자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절대 안전하지 않죠. 왜? 지수가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여러분들 다. 또 더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20개, 30개가 되는 종목들 중에 올라가는 게 3, 4개밖에 안 돼요. 계좌가 안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세가 조정받고 반등에 나서는 이 초기 국면에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대장주 주도주로 옮겨가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적의 타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어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섹터입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골 때려요, 여러분들. 한 대표는 그동안 5G, 2차전지, 그 다음에 뭡니까?
반도체 이쪽을 여러분께 코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여러분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1.2% 올랐고 근데 코스피도 1.2% 올랐습니다. 종목을 보면 코스피 대형주가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철강주도 올라가고 정유주도 올라가고 화학주도 올라가고 자동차 관련주도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일부 뭐 은행주도 올라가고 일부 화장품도 올라가고 일부 건설주도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이 대형주들이 올랐거든요. 대형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수소차 관련주들만 조금 더 올랐고 그죠? 5G 관련주는 뭐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됐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강보합과 약보합 혼주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를 못 갔고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 뭡니까? 지금 시젠이라든가 일부 바이오제약주가 좀 올라가지고 지수는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못 갔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은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 3분기 이제 실적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철강주라든가 일부 화학주라든가 일부 뭐 해운주라든가 일부 IT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자였다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철강 업황이 좋아집니까? 수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약간 수요는 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철강주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이에요. 중국 로컬 기업들 경쟁이 안 돼요. 잠깐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올라가겠습니다만 추세 상승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추세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안 돼요. 건설주 뭐가 좋아집니까? 계속합니까? 못 갑니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얘네 갑니까? 금리가 인상이 돼야 얘네 갈 거 아니에요. 잠깐 오르고 못 가는 겁니다. 추격 매수하면 돼야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좋고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이런 정도도 실적 전망치 좋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로트 괜찮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괜찮습니다. 얘네들 일부 대형주들이 그나마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장과 그리고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 날 겁니다. 결국에 일부 대형주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추세적인 급등을 이끌 만한 대형주는 없어요. 결국에는 오늘 이 대형주들의 반등은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에 의한 순환 반등이다. 그죠?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고 못 올랐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반등에 나섰고 그걸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잠깐 반등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수급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저들 대형주들이 잠깐은 올라가겠고 기관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잠깐은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추세 상승이 가능한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은행주, 금융주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다 물량을 줄여야 돼요. 물량을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죠? 제가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결국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올라올 때 추가적으로 올라올 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되겠죠, 여러분들. 응?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급락했다는 기술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올 때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겁니다. 털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얘네들은 거래소 종목이 반등 나선 것이고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받쳐점 찍고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 낙폭과래주들 급등을 위해서 털고 나서 그 털고 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가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종목을 교체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다. 수급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뭘 잡아요? 또 얘기합니다. 5G,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 근데 2차전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2차전지와 함께 이제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이쪽도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렸고 자율주행엔 이슈 성격이 좀 강해서 이쪽은 건들지 말아라. 2차전지와 함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수소연료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5G도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물론 5G 관련주의 반등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해서 반등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5G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요 기사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28GHz 상업기지국을 첫 발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동안 5G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죠. 그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고요. 우리나라 통신 3사의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5G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동통신 2위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선두로 해서 신흥기업인 라쿠텐 모바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5G 투자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중국도 지난해 말 5G 기지수가 13만 개에서 올해 말까지 무려 100만 개까지 늘릴 것이다. 100만 개 이상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죠?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신 3사의 5G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다. 5G 투자에 대한 재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접근 전략을 다져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겠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솔리드 같은 종목들 급등할 때 매수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우리 방에 재매수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재매수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40% 누적 수익률 150%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매수했던 위치 솔리드라든가 서스텐 같은 이런 정도 바닥권에서 들어갔었죠. 근데 5G가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차트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중간 바닥을 이제 친 겁니다. 이런 기회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런 기회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같은 이런 상황들 이렇게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지고 하락세를 멈추고 대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5G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쫓아가요? 그러지 않죠.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서서히 반격이 나오는 그런 구간의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G를 봐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5G와 함께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장비들도 이미 주가가 중간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다만 시세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배팅이 쉽지 않죠. 하지만 배팅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가도 단기 상승 때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들의 반격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반도체 그리고 5G를 선두로 해서 2차전지 스마트폰 그리고 수소 연료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내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증시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증시뿐만 아니라 내년 2021년까지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추석 연휴가 길게 지났고 여운이 남았고 피곤하지만 이제 추석 연휴 여운에서 벗어나시겠죠? 이제 뭐 올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3분기까지 다 갔고요. 이제 10월과 이제 4분기 남았습니다. 4분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2021년 장세에서 제대로 웃으려면 지금 이 10월 초 장세, 4분기 시작되는 이 10월 초 장세를 정말 놓치지 마세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은 2021년 증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끝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그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2021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듭니다. 2021년 경제 성장, 2021년 글로벌 증권시장 화랑장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화랑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미 엄청난 유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이미 풀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우리나라 GDP 성장도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전축들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21년 장세 보나마 안 합니다. 이건 되는 장이에요. 제가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내년 장세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봤는데 이 정도면은 2021년 장세 가는 장이고요. 지금 10월 증시, 2020년 10월 증시 10월 초 장세는 그래서 앞으로 연말과 내년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적의 주도주는 뭡니까? 여전히 5G,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될 것이다. 그나마 대형주 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응?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좋고요. 그죠?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또 SUV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건 뭡니까? 수소차,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1위입니다. 성장 가치가 대단히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일부 대형주들 중에서는 일부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형주들의 강세를 보면서 나머지 뭐가 합니까? 또다시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차 이런 종목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걔네들이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걔네들의 시대는 또 한 번 전개되기 때문에 이번 이 추석 연휴 장세, 그죠? 추석이 끝나고 난 이 장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요,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으로 또 코스닥 주도주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좀 더 빠른 수익이 가능할 것이고, 좀 빠른 소실만에 함께 빠른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주세요. 5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들 확인되신 분들 5번. 자, 5번 올라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다 주무시나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아무리 여러분들 눈앞에 엄청난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제가 분명히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제 무려 2시간 동안 제가 무방을 했습니다. 시장은 정확하게 좀 살아났고요. 그죠? 또 일부 코스피 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또 혹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개인 투자가들이 일부 주도주 팔고 또 대형주 가서 잠깐 단타 치고 나서 다시 주도주 매수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절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옮겼다 다시 타고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이것저것 보지 말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를 중심으로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 타는 이런 매매 전략을 단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손실만에 함께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도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타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주식한다고 하면서 뭐 맨날 타이밍만 잡고 뭐 기회만 잡으려고 하다가 맨날 놓치죠. 언제 돈 벌어요?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뭐 추석 연휴가 있었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쳐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났고,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해드렸잖아요. 추석 연휴 5일 전에 해드렸던 그 시장 전망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또 시장에 대해서 무방을 해주면서 트럼프 코로나19 확진된 것은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정확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올라왔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무방에서 그 얘기 해드렸었죠? 들으신 분들 7번 한번 쳐주세요. 들으시면 7번. 어제 무방에서 해드렸었죠? 들으신 분들 7번. 그죠?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그리고 GDP 성장률, 그리고 수출 증가,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 대책,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배팅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꽉 차 있는 분들은 판단하세요. 죽어도 안 되겠다는 분들은 과감하게 갈아엎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더 주저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2, 3일 차이가 큽니다. 내일은 제가 보기엔 지수가 크게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내일 장중 조정을 우리는 충분하게 노려야 되겠죠. 과감하게 위기하는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의 매수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닥권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죠.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뭐 솔리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았듯이 현재 다른 5G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눌림을 주고 반격이 나오는 이런 주입니다.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한 대표는 뭐합니까? 급등주 추격 매수합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하는 바닥권 종목을 공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그 바닥권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단행을 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려서 추석 연휴의 여운에서 벗어나십시오. 예, 지금 추석 연휴 지났다고 지금 멍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장은 벌써부터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정신없이 시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변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월달 실전 매매 3,300만 원 수익 낸 것까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VIP는 다들 아시죠? 자, 지금 만약에 VIP를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가 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1588-0648 통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고요. 안 되면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제 한 대표 이제 전용 ARS 가입 번호가 있죠. 02-3490-4678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입하시는 거 아시죠? 한 대표 엠베인골드 홈페이지 가시면 한 대표 인터넷 가입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VIP 가입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나서 VIP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못 먹어요.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마무리 있고 막 바닥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VIP 가입하는데 최적의 타임인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대표와 VIP를 통해서 좀 더 도움받고 좀 더 편안한 매매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1588-0648 하시고,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ARS 3490-4678로 전화하셔서 가입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알고 계시죠? 한 대표 카페에,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진단 드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안 되는 거 털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매매로 갈 거니까 그 점도 아시고 꼭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는 더 얘기 안 하고요.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오늘 77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과감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되신 분들 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